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최창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독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136페이지. 136페이지 나오는 주식회사에 관련된 지문, 주식과 관련된 지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관련 지문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하는 방법, 이게 사실 경제지문 같지만 실제로는 이건 경제지문이 아니라 법지문이에요. 법지문. 어떤 제도나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법률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각각의 방식들이 이루어지는 조건들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때 회사의 정관에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조건 나왔네. 회사의 정관에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돼요. 이를 수권자본이라고 하고, 자, 수권자본이 뭔지 나왔지, 그지? 총수. 처음에는 수권자본 내에서 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회사 설립 이후 필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권자본 내에서 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회사 설립 이후에 필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거기는 수권자본만큼 다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발행하고 일부를 남겨두는 거. 이렇게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것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자본금이란 이꼴 잘 봐야 돼. 뭐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거예요. 실제 발행돼 있는 주식의 수와 곱하기 액면가야. 액면가. 주식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액면가 얘기하는 거야. 주식 처음 발행될 때 나오는 액면가.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을 만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초기의 자본금만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더 많은 돈을 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하지만 대출이나 채권은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해. 따라서 이런 방법들 외에 많이 쓰이는 방식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이걸 통해서 뭐 한다? 자본금을 늘리는 거야. 자, 계속할게. 증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모집 대상을 기준하여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주 배정 방식이 하나가 있어. 이게 1번 주주 배정 방식. 이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준다. 기존의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 본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라 주식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자, 뭐에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입니다. 그 비율대로 구입할 수 있어요. 둘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 자, 일반 공모 방식, 주주 배정 방식 말고 일반 공모 방식이라는 게 있어. 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대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시행하면 새로운 주주들은 모을 수 있지만 기존 주주들은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고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따라서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어. A라는 회사가. 여기에 A, B, C라는 사람이 주주라고 하자. 50%, 40%, 10%를 가지고 있었어. 주식을.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왔던 첫 번째 나왔던 거기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나누면 50대, 40대, 10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누니까 비율은 그대로 뭐 한다고? 주식의 수는 늘지만 비율은 그대로예요. 이해됐죠? 비율은 그대로인 거야. 이게 지금 주주공모 방식이에요. 첫 번째 주주 배정 방식. 그런데 일반 공모 방식은 뭐냐면 A가 있는데
여기 A, B, C 말고 그냥 일반 뭐 D, E, F 이런 사람들도 껴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일반 공모로 파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한 게 만약 50, 40, 10이었는데 똑같은 비율로 지금 여기에 100개가 있다고 치고 50개, 40개, 10개가 있다고 치는데 이때 또 100개를 일반 공모를 해서 총 200개를 하는데 이때 50, 40, 10을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50%가 아니라 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애가 갑자기 25%가 등장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반 공모 방식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약화돼. 이해가 됐어? 약화돼. 그래서 새로운 주주는 모을 수 있지만 비율이 약해진다 이런 거야.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먼저 새로운 주식을 배정한 후에 기존 주주들이 구입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을 일반 공모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대. 자,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그래서 일단은 기존 주주들에게 이렇게 하고 기존 주주들이 사지 않으면 그걸 뭐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돼 있답니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었어요. 요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지? 자, 마지막으로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대. 자, 제3자 배정 방식. 얘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 요게 세 번째 방식. 이는 주로 회사와 밀접한 관련 있는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다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이런 게 이제 예외 조건이자 말이지. 예외 조건. 예외 조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나 지분에 따른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의거하거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위에도 이 주주들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제3자 배정 방식은 무조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이사회 의결도 하고 주주들의 의결 절차도 거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아니면 정관에 의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3자 배정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또한 유상증자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액면 발행은 주식의 액면 가격 그대로 발행하는 것. 시가 발행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가격을 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액면 발행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경우,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경우야. 더 높은 경우에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 왜냐하면 액면 가격이 1,000원인데 시가가 10,000원이면 요거 남는 차익만큼 이득을 얻는 거죠. 반면 시가 발행은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주식의 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 자본 잉여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식? 시가 발행 방식. 이게 자본 잉여금으로 간다는데 이건 이따 설명해 줄게. 뒤에 가면 나오니까. 하지만 유상증자라는 경우 주식의 총수가 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 현재 시장 가격보다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돼. 그렇지. 왜냐하면 숫자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그죠? 물건도 똑같은 거 아니야? 가격 떨어지게 돼.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식의 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인폭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할인폭을 정하게 되는 거야. 시가 발행은.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군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와는 달리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대출받거나 채권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 발행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주식의 수에 따라 자본금이 늘어. 왜 주식의 수에 따라 자본금이 늘어? 주식의 수가 늘면 자본금이 늘겠지. 액면가는 그대로더라도. 자, 늘어나고 시가 발행을 한 경우에는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결만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할 수 있어서 절차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문제는 계속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의미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전체고 이런 문제가 생긴대. 그러니까 장점이 분명히 단점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봐. 아까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은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유상증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한다는 건 이걸 통해서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회사에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한다고? 이 회사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 한편 증자의 다른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는 무상증자가 있어요. 무상증자도 유상증자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합니다. 자,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해요. 왜? 주식의 수가 늘기 때문에. 얘기했잖아. 자본금은 주식의 수 곱하기 액면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식의 수가 늘기 때문에 자본금 총액은 증가해야 하지만 주들에게 주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일까? 자, 물어봤으면 답 구해야 돼. 회사의 자본은 자기 자본과 부채로 조달되는데, 자, 적어보자. 회사의 자본은 자기 자본과 플러스 부채로 조달되는데, 부채란 건 이제 빚지는 거지.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은 다시 뭘로 나뉜다고? 자본금과 플러스 잉여금으로 나뉘어요. 잉여금으로. 이때 잉여금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인 이익 잉여금과, 자, 잉여금은 다시 이익 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시장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발행 가격과 액면가의 차이만큼 얻게 되는 이익인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 자본 잉여금. 안문단에서 얘기했잖아.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여기에 자본 잉여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다고. 여기에서 어디 있지? 자본 잉여금이 늘어난다. 여기. 자, 여기 있잖아. 시가 발행은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주주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적립된다. 그거 요렇게 온 거야.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럼 다시 갈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회사가 뭔가를 운영해서 얻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이야.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자,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아까 했잖아. 여기서 새로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여기에 원래는 발행하게 되면 액면가로 발행을 하는데 이걸 시가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를 했으니까 이거 유상증자 얘기하는 거야. 유상증자에서 요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을 요렇게 잉여금으로 쌓는다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럼 요렇게 쌓여 있어. 자, 무상증자는, 자, 중요한 건 여기 무상증자는 이러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잉여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후에 기존 주들에게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는 이 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 그리고 그 주식 발행한 걸 바탕으로 여기서 주주들에게 준다고. 그럼 아까의 자본금은 주식의 수만큼 늘어나게 돼 있지. 그러면 공짜로 늘리든 어떻게 늘리든 어쨌든 자본금이 이동한 거야. 대신에 잉여금은 줄게 되는 거죠. 이걸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 돈이 얼마만큼 자본금만큼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당연히 회사가 뭐 한다고? 돈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라. 기존 주주는 주식의 수를 받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시장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가격은 떨어지게 되므로 주주들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자,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숫자는 늘지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똑같은데 문제는 잉여금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갑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정관이 앞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수권 자본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주식회사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총수를 모두 발행한 다음에, 모두 발행하면 증자를 시행할 수 없죠. 일부 발행하고 나중에 증자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유상증자를 할 때 이사회 외에도 주주의 의결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뭐 제3자, 그렇죠? 여기서 아까 마지막이 제3자 배정 방식, 제3자 배정 방식은 그런 방식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유상증자의 여러 방식 중 기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주주 배정 방식이지, 그지? 주주 배정 방식. 액면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했을 때 새로 발행한 주식이 많이 팔리려면 당시의 가격보다 액면 가격보다는 높아야 돼. 액면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했을 때 새로 발행한 주식이 많이 팔리려면 당시의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당연히 높아야 팔리겠지요. 액면 발행을 했으니까 가격 차가 나가 팔리겠지. 싸니까. 만약에 비싸면 아무도 안 사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2번 가겠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무상증자입니다. 1번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하지만 자산의 총액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죠. 왜? 유상증자금은 잉여금이 빠진 만큼 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기존의 주주가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되면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는 올라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되면 보유 전체 가치는 내려가죠. 가격은 내려간다 그랬어. 양이 많아지니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기존의 주주의 제3자가 주식을 이건 무상증자가 아니라 이건 제3자 방식인가 유상증자 설명하는 거지. 제3자 방식. 회수의 가치로 올라서 많은 이익을 얻다면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간다. 맞죠? 왜? 요거 만약 얻게 되는 걸 뭐라 그랬죠? 요거를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그랬어. 옆에 여기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권자본을 넘어서는 수권자본 넘어서 안 된다고요. 수권자본 양만큼만 돼야 된다고. 3번에 기존 여기서 지금 봤더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하기로 했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돼서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했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주는 추가적인 유상증자에 반발하였지만 A 회사는 결국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의 이유입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제3자 배정 방식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유상증자를 했지. 그럼 증자를 할수록 뭐가 된다고?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이자 지급은 안 한다니까. 주식은 이자를 왜 지급해? 그 다음에 새로운 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 이게 여기서 지금 보면 나오는 주주 배정 방식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잉여금이 많아져서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 잉여금이 많아졌는지 어땠는지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액면 발행인지 시가 발행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시가 발행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 특정인에게 지분이 몰려서 A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이 제3자 배정 방식 요거 얘기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주주 배정 방식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야. 자, 4번 좀 어렵죠. 어려운데 별거 아니야. 잘 봐라. 새로운 주식의 수는 만주. 액면 가격은 1,000원. 증자전 주식은 요렇게. 이 주주 배정 후에 일반 공모하는 거고, 여기 새로운 주식 발행 가격은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 할인율은 10%. 자, 그럼 가볼게.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 회사의 1주당 주식 가격입니다. 근데 방식은 지금 뭐냐면 여기서 지금 할인율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지?
그러면 할인율을 선택했다는 것은 원래 가격의 10%가 빠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새로운 주식의 발행이 4,500원이니까 여기는 이게 얼마가 된 거? 10%가 빠진 가격이 이 돈인 거잖아. 그러면 원래 5,000원이 돼야 맞는 거지. 1번 맞는 말. 이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수권 자본은 최소한 여기 지금 발행되는 25만 주하고 새로 발행하는 만주 요 합친 거보다 이상이 돼야 되니까 26만 주 맞죠, 그죠? 수권 자본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 증자 이후 이 회사의 자본금은 자본금이야. 자본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식의 수 곱하기 액면가야. 그러면 주식의 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만주가 증가해요. 그런데 액면가는 얼마냐면 액면가는 1,000원이야. 그러면 합치면 2, 3, 4, 5, 6, 7 되니까 1억 정도가 지금 여기 맞나? 지금 이게 1억이 되나? 만주에 1,000주니까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인 건가?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그래 1,000만 원 느는 거네. 여기서 4,500만 원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한 친구들 4,500만이 왜 나왔냐 하면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 그런데 새로운 주식 발행하는 이 가격이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금은 여기 써져 있잖아. 주식의 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걸 봐서 그래. 이걸 됐어? 이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유상증자 맞죠 이거? 그 다음에 모두 구입하면 새로운 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왜? 신주주 배정 후에 일반 공모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정답은 3번이 되겠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 요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계산하는 방법 잘 기억나시죠? 자본금은 요렇게 한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열심히 파이팅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